나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모자를 벗지 않는다. 부끄럽거나 초라해서가 아니다. 모자를 벗은 내 모습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탈모라는 이유로 놀림을 당했다. 머리가 빠지는 게 죄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은 마치 내가 죄인이라도 되는 듯 낙인을 찍었고 결국 심각한 트라우마로 학교를 그만뒀다. 그 후 몇 년 동안 방구석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살았다. 한심한 내 모습을 보고도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다. 오랜 병매에 지쳐 화를 낼 힘조차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버지는 죽기 전 우리 아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간곡히 설득하셨고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다. 탈모부터 치료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탈모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희망으로 모발이 식병원까지 갔지만 의사는 말했다. 너무 늦었다고, 이식할 머리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그때 연약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종교뿐이었다. 그곳에서 첫사랑인 누나도 만나 사랑도 하고 20살이 한참 넘어서야 처음으로 모텔이란 곳에 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더 두려웠던 건 모자를 벗은 내 모습을 본 누나의 반응이었다. 너 머리가 없네? 누나는 빤스런을 하고 첫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설상가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 불효했다는 죄책감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몇 년 동안 폐인처럼 지내며 공부했던 코딩을 본격적으로 파기로 마음먹었다. 밤낮 가리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작은 IT 회사도 차리게 됐다. 혼자 시작해서 직원들도 채용할 정도로 성장했고 번듯한 벤처 회사 대표가 되어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혼자였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다. 경쟁업체가 많아지며 회사의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매출 증진을 위해 엄청난 연봉을 주고 새로운 부사장을 선임했다. 그녀는 출중한 미모에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IT 업계 유명 인사였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회사의 마지막 불이 꺼질 때까지 남아있는 그녀가 참 고마웠다. 우리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성공시키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잘 웃는 그녀에게 점점 빠져들었다. 혼자 먹는 게 익숙했던 밥도 언제부턴가 그녀와 함께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우린 그렇게 서로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불안감도 함께 커져만 갔다. 그녀가 모자를 벗은 내 모습을 본다면 이 행복도 끝이 나진 않을까. 나는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직접 물었다. 그녀의 답장은 내 안의 긴 어둠을 밝힌 빛과도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남들 앞에서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모자를 그녀 앞에서 벗기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탈모에 집착하기보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했다. 완벽한 달빛이 비추는 밤,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자를 벗고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꽤 놀란 눈치였지만 나는 다이아 반지를 내밀며 떨리는 마음으로 청혼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녀의 침묵은 길었고 대표님을 좋아하지만 결혼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유를 물었지만 그건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라며 떠나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절당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모자를 벗은 내 자신을 떠올렸고 순간 깊고 어두운 한강이 안락하게 느껴졌다. 야, 주인 쓰러졌다. 출동. 깨기 전에 빨리빨리 작업하자. 도대체 머리를 얼마나 심어야 하는 거야? 빈틈없이 꼼꼼히 잘 심어보자고.
모근 강화 망치 갑니다. 절대 안 빠지게 한 방 더. 우리 피부 중증 외상센터도 질 수 없지. 모공, 잡티, 여드름 따위 다 없애버려. 주인님, 깨어나면 엄청나게 놀라겠는데? 너 누구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3년이 지나 있었고 난 현실을 인지하고 달라진 삶을 살기로 했다. 와, 너무 멋있다. 연예인인가? 실제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저 꽃 좀 사러 왔는데요. 꽃을 사러 왔다고요? 난생 처음 많은 여자의 시선을 받으며 3년 만에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달라진 나를 어떻게 볼지 매우 궁금했다.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내가 사업을 정리하고 미국에 간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모발이식과 성형을 받았다고 둘러댔고 우린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됐다. 그래, 이게 내가 꿈꾸던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엉망이 돼버린 걸까? 사실 나는 왕따로 인한 피해 망상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동반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애비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웃는 거 한번 볼 수 있을까? 물려준 거라고는 대머리밖에 없는 주제에 나 징그럽지? 꺄! 아니야. 너무 귀여운데? 두상도 예쁘고 모자 쓰고 다니느라 오히려 힘들었지. 근데 귀엽다면서 왜 표정은 같아? 저랑 결혼해 줄래요? 우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근데 저 커리어를 쌓고 아이는 천천히 낳고 싶어요. 왜요? 자식 낳으면 대머리 될까봐 두려워요. 야, 어디가? 너도 나 돈 보고 만났냐? 어? 그래, 모든 건 다 내가 망쳤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사라진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내 삶이었다는 걸. 극심한 탈모로 왕따, 사업 실패, 파혼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서형훈 님의 실제 사연으로 제작했습니다.